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바로 어제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승무원 정규직 대규모 채용이 떴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이 채용이 조금 밀리고 실제 체험형 인턴을 하셨던 분들이 또 추가 연장 근무까지 하게 되면서 꽤 상반기를 넘어서 이제 중반기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 채용이 뜨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많은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더불어서 기존의 열차 승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이탈이 있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육아휴직으로 나간 또 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오랜만에 난 정규직 채용인 만큼 또 이렇게 대규모 채용이 뜨게 된 것 같습니다.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명, 50명이 넘는 인원이 채용이 되고요. 이제 SIT 같은 경우에는 서울 10명, 부산 4명, 총 14명이 이번에 채용이 되네요. 이제 직전의 기간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고요. 작년 정규직 채용에 비해서도 큰 규모의 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공기업 알리오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22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경쟁률이 최대 68대 1, 최소 32대 1까지 됩니다. 또 작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가장 높은 경쟁률이 19대 1.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이 확연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아무래도 근속 연수가 계속해서 보장된다라는 것이 또 가장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근본 채용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공객실 승무원 수요가 작년까지는 열차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항공 채용이 계속 뜨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열차보다는 항공에 집중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을 거라 생각해서요. 아무래도 열차만 준비하고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근본 정규직 채용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작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인원들, 최종 합격자 인원들이 직전 체험형 인턴 혹은 기간제 출신의 이제 열차 승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 신입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준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면접장에 가면 경쟁자들이 주변에 있는 생 신입들이 아니라 직전 체험형 인턴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예시로 들면요. 기간제 채용이 이제 육아휴직 총 2년인데요. 이제 1년 더 연장해서 총 3년 근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첫 번째 육아휴직 대체 이제 열차 승무원 분들인데요. 3년 동안 근무를 거의 다 채운 분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에서 거의 90% 이상 최종 합격을 해서 정규직 승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체험형 인턴자들 경우에는 근본에 이제 기존의 개월수보다 더 많은 개월수 근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 관광개발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근무를 잘했던 분들에겐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기회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신입이지만 정말 열차 승무원으로서의 서비스 역량과 또 오랜 시간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고객들의 그 여정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좀 정확하게 좀 면접에서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직전 기간제 채용에서는 총 7명 합격을 시켰고요. 그 이전에 2020년도부터 제가 쭉 거슬러 올라오면요. 지금까지 총 155명의 열차 승무원 합격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합격자들의 스펙과 어떤 특이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히 유튜브 채널, 이 채널 테디쌤에 올려뒀기 때문에 테디쌤 열차 승무원 스펙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합격자들의 스펙을 쫙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만 제가 모아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아래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스펙들 쫙 한번 보시면 그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근본의 2023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의 자소서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레일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약 2가지 정도의 자소서 항목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전의 기간제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이 영상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과 포스팅을 보시면 아마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과 함께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정규직 15명을 합격시켰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특이사항, 면접에서 어떤 어필을 했는지 라는 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포스팅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직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뽑아두면 이탈하지 않고 열차 승무원만을 위해 준비했고 또 열차 승무원을 정말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원할 거고요. 열차 승무원 경력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혹은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래서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 가치,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소개서 항목에 조금 잘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모든 항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영상 보시면 분명히 훨씬 더 도움될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소통이에요. 소통.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소통의 정의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엇보다 서로 오해 없이 그 정보가 고루고루 잘 전달되는 것이 일단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현장, 사회생활 이런 과정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사례 가능하고요. 동료들과의 사례는 아무래도 함께하기 때문에 팀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 원활한 소통 사례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좋은 결과를 달성했던 경험이면 좋겠죠. 그리고 동료들과의 사례 중에서는 갈등을 한 사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팀워크, 좋은 결과로 다가간 사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고객과의 사례도 가능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동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응대하는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니즈를 캐치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오해 없이 정확하게 온전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좋은 소통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대방이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어떤 계층이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어르신 혹은 완전 어린아이, 또 장애인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객과의 소통 사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만이 정말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을 발휘했는지 좋은 결과 사례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소통 역량을 물어봤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명확한 이유는요, 팀워크에서도 중요하고요, 고객 응대에 있어서도 정말 그 고객의 어떤 원하는 니즈 잘 캐치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고 어떤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빠르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소통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과의 소통, 불통이 아닌 소통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요, 최근 5년간 귀하가 겪은 가장 큰 문제, 또 이를 극복한 과정을 서술해라 라는 항목인데요. 결국엔 여기엔 성과도 있어요. 극복을 해야 되죠, 결국에는. 일단 이런 것은요, 흔히들 인성에서 성장 환경, 성장 과정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상황, 어떤 특정 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해서 해결 혹은 극복했던 경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가치관 혹은 이런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 상황을 극복한 사례도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 5년간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면 좋겠어요. 23살이라도 18살 때 가능하지만 20대 관련된 이후, 성인 이후였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누가 봐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을 살 수 있는 소재 내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의 객관적인 크기 정도, 두 번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당시의 마음가짐과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사례 가능하고요. 대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과정, 이때 뭐 친구든 뭐 학업이든 뭐 다 가능하겠죠. 직장생활 관련해서 업무 관련된 거,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 관련된 거, 고객 응대 경험 중에서 자꾸만 문제가 되었던 거, 뭐 이거 이외에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를 겪게 됐던 거, 사실 이제 코로나는 너무 뻔하니까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사례면 좋겠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랑 엮는 게 가장 쉬웠어요. 특별한 소재가 있으면 코로나랑 여전히 엮는 것은 가능한데요. 가장 큰 문제가 맞긴 하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사례가 있으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또한 코로나 사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아마 이런 항목을 받게 되면 이런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의 가치관은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주 종목이 항공승무원 이제 채용 면접 관련된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이 아예 사라졌으니까 제겐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걸 그냥 방치시키지 않고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아무래도 고객 대상의 범위를 일반 기업 금융권까지 넓히는 게 필요하겠다. 열차 승무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기회로 대형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 담당자에 직접 나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 당시 5,000명 정도의 일반 기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소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관련해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덕분에 이를 계기로 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줬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기에도 잘 버틸 수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제 분야에서 더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시기를 극복해 나가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나만의 길, 방법을 찾아보겠다. 어떤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는 글을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한번 잘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환학생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그 속에서 있었던 문제, 내 개인적인 뭐 집안일 모든 거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소속된 조직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했던 경험, 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세히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조직 내에서 갈등이기 때문에 동료와의 갈등이 가장 우선시가 되긴 해요. 근데 잘못하면 1번 항목과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갈등이 있으니까 1번에는 갈등을 또 작성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그 동료가 다른 곳에서의 동료면 또 좋겠죠. A라는 조직에서 1번, 그 다음에 B라는 조직에서 3번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1, 2, 3, 4번은 어찌되었던 어떤 소속된 조직 혹은 나의 환경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들의 메인 경력 있잖아요. 뭐 열차 승무원이든 호텔 근무 경력이든 이런 메인 경력은 4가지 항목 중에 뭐 2개, 3개 정도 작성하시고요. 나머지 2개, 1개 정도는 메인이 아닌 다른 서브, 대외활동, 대학생활 또는 내가 경력 경험 사항에 또 작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담아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항목을 잘 배치시켜서 특정한 여러분들의 메인 어떤 경력사항이 드러나고 또 서브적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학생활이든 아르바이트든 또 다른 조직 소속된 경력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너무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 2가지 정도로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뽑으면요. 갈등의 원인, 갈등 해결 방법의 그 탐색, 그리고 3번째가 본인의 액션이에요. 여기에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부분, 내가 달라지게 된 부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가치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열차 승무원으로서도 동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 고객과의 갈등, 얼반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항목은요.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경험, 성공 경험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진취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뭐 학업이라고 한다면 대학교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뭐 성적, 장학금 또는 뭐 팀 과제, 뭐 특정
특정 과목과 관련된 성적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업무라고 한다면 직장 내 어떤 특정 프로젝트 또 서비스 현장에서 개인 혹은 그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과업이라고 한다면 대외 활동이나 다양한 외부 활동에서 이제 함께 소속된 그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중요해요. 본인에게 혹은 이게 조직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목표가 그래야 달성해야 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혹은 정말 추가적인 최선 그 이상의 액션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차 승무원으로서도 개인적인 혹은 조직의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슬로건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달성하는데 내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항목은요. 응시한 직무의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 플러스 입사후 포부 버전이고요.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대5, 4대6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원 동기와 이제 입사후 포부 목표는 연결이 되는 연결선상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품격 서비스의 그 가치를 매 승무 실천하는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 이렇게 포부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도 되는데요.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초반에 지원 동기가 문두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좀 일단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 동기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이제 해당 직무에서 본인의 강점, 해당 직무가 본인에게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본인의 직업적 가치관, 해당 직무를 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갈 건데 전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한 개 혹은 두 가지 정도가 잘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KTX, SRT 관련된 어떤 탑승, 이용 경험 또는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사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입사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요. 구체적인 목표, 그 목표를 설정한 이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노력 이것을 굉장히 자세히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원 동기는 입사 후 포부가 어떻게 보면 목표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 계획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서 이거 좀 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한 단락으로 쭉 천자 쓰는 방법, 혹은 두 단락 나누는 거, 세 단락 나누는 방법, 그리고 또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나눠가지고 어떤 이 서술식으로 세 개, 네 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 붙여가면서 1번, 2번, 3번 붙여가면서 저는 정확한 안내 방송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뭐 나열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줄글로 쓰는 것도 괜찮고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실 뭐 큰 틀에 얽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영상이고요. 이것도 아래에 이제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열차 승무원에 많이 집중을 못했어요. 이제 직전에도 기간제 채용이 진행되었을 때 이제 외부의 특별 클래스를 거의 받지 않았고 저희 학생들 위주로만 조금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첨삭도 이제 아무래도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도 진웨어 채용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함께 동시에 겹쳐버려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하지 못해서 좀 인원을 많이 받지 않았고요. 근본 채용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주항공 채용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에어부산 채용도 곧 발표가 날 거고 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좀 업무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시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근본의 자소서도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개성, 가치관,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담는다면 또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야 뭐 합격을 무조건 시켜드리는 입장보다는 여러분들이 글을 조금 더 NCS 직무 역량 표준으로서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잘 읽히는 글을 좀 작성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해드리는데 어찌되었던 첨삭은 많이 도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수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20명 완전 미만으로. 그래서 빠른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소수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면접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기업 분석부터 해서 코레일 관광개발도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많이 쌓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봐야지만이 면접에서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면접이 많이 중요하고요. 공공기관 특성상 자신감 있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서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진행하겠지만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이 녹록지 않잖아요. 서류 합격자 발표하고 이틀 뒤, 3일 뒤에 바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열차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항상 미리 특별 클래스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멤버십에 보면 코레일 관광개발 특별 클래스 영상 7개가 있어요. 기업 분석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기출문제, 직전 기출문제, 기간제, 정규직 채용 기출문제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특별 클래스에 참여하시면 이제 현장 클래스에 참여하는 게 무료입니다. 또 이런 클래스는 제 멤버십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전에 특별 클래스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그래서 당시에는 서류 합격을 하지 못해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근본에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 나서 좋은 결과 있으면요, 그 전에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최종 점검 받으려서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좋은 결과 이루어서 더 많이들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제가 또 정말 정규직 여러분들 많이 바라는 채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본에도 도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채용에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